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지방선거가 2주 뒤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이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주치폭행 사건을 놓고 야권의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이 개혁신당에서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 당시의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 이 정 후보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의 발단이 5.18 관련 언쟁이었다던 정 후보의 기억이 선택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 정원호 후보 측의 주장이 맞느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 거죠. 왜냐하면 판결문에도 정치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뭐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5.18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정원호 후보 측이 얘기하는 당시 신문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기사 중에도 있는 것도 있지만 없고 6.27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만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했다는 것은 그 술의 만취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서 아예 사물 변멸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당시 어떤 그 법조계 문화로 보면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야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95년도 12월 12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자가 그렇게 씁니다. 자기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경찰에 정원호 후보가 당시 합석한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밖의 일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원호 후보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수사 기록을 공표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야권이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원호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을 했을 때 정 후보는 판결문이 모든 거를 말해준다고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기한 의혹은 결국에는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싸움의 발단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거짓 해명이다 이런 거거든요. 글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에 어떤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야권에서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 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심신 어떤 미약이나 심신 상실, 뭐 어떤 심신의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마도 뭐 당시에 감경을 받기 위한 그런 변호인의 조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심신 미약이나 심신의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아닐까요? 성인으로서의 판단을 갖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또 어린아이가 만약에 성인 같은 그런 그 좀 성숙된 판단을 미처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기억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시에 정원호 후보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이 시비가 불거졌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또 본인이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취재에 의해서 나왔다면 당시의 속기록과 다른 내용이 또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뭐 이 장량 감경이다 뭐 이런 식의 또 공격도 하시는데 이것은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재량 사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단지 그 당시에 사과했느냐 반성의 여지가 있었느냐만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도 아닌데 이런 식의 공격이 과연 지금 그 31년 전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미숙함을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하지 않게 평상시에 또 반면교사를 삼아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 그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비틀어서 왜곡적으로 공격하는 방식 이런 것은 올바른 선거운동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저희가
주치감경을 주장할 때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본이에요. 기억이 난다 그러면 주치감경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성인이기 때문에 다른 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고 주치감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술 때문에 내가 사물 판별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다 알아요. 저 부분은 아예 기억이 안 나야지만 저런 주장을 가능합니다. 특히 조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야지만 그런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판결문 관련돼서 왜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냐면, 이거 정원호 후보 측의 주장이나 반박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시에 동석했던 공동 피의자였던 그 당시 비서실장, 이분이 본인이 다 했는데 정원호 후보가 뒤집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판결문하고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분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결문 갖고 논란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또 판결문에 다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우선이냐 아니면 양천구의 구청 구의의 속기록이 우선이냐 이거 갖고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 우선적인 민주당 주장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면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명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이 논란을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원호 후보의 잘못된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반대로 정원호 후보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고리로 오세훈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사태,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 버스 사고,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네, 정원호 후보 측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는데, 서울시장의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공세를 주력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측은 이게 건설사의 책임이지 시장의 책임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은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저 부분은 정원호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부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해당 공사구역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본인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설계도를 그러니까 오독해서 잘못 읽어서 2개 철근 들어갈 것을 하나만 들어가서 자체 발견을 한 거예요. 자체 발견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서울시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3일 이후에 3일 정도 안에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3번 더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그 공문으로 있다는 겁니다. 건설 관련 보고해가지고 거기에 당연히 철근이 누락된 사실관계를 포함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 또는 감리 담당자, 서울시 공무원 이걸 다 보강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다시 다 부수고 하지 않은 거고, 건설교통부도 올 4월부터 5월 8일까지 본인들이 점검을 해봤더니 문제 없다 이렇게 해결된 사안이에요. 근데 이걸 왜 늦장 보고라거나 은폐라는 단어를 쓰죠? 그거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쓰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면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시공사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은 것을 감독기관이 절차에 따라 잘 처리했고, 그다음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아무 문제 제기 없다가 스스로 점검해가지고 문제 없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네. 또 다시 감사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거야말로 저는 그 정치 공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특보님이 보시기엔 이 정원호 후보의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오세훈 후보의 해명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께서 철근 괴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부실 시공 은폐 의혹이다 이렇게 규정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며칠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지만 지금 이 공사, 이 구역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하고 감리해야 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서울시장직을 재임하고 있었던 서울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어야 되느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은폐 의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12번 이 사안에 대해서 12번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단 한 번도 이 철근이 빠졌다라는 것, 누락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오세훈 후보께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안전 불감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하나 두 개가 빠진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이라는 이름 있는 건설사가 설계도를 오독했다. 아마추어입니까? 이 설계도를 오독한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과정들이 스스로 보고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일인 것인가. 특히 이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는요. 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지금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났냐라고 하시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그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서 이 업무를 부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과 실제 업무 파트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예요.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의로 공문이 나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요, 이 결재 지도 감독의 노선을 따져보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오히려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서울 도시개발 그 시설본부장이 시장한테 왜 보고 안 했느냐?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왜 알고 나서 은폐했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후보의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김 후보가 사과에 나섰지만 경쟁자들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는데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화를 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거를 폭행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소간의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 정도는 폭행이라 할 수 없는 뼛속까지 검사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 사퇴를 선언하십시오. 네, 이 김용남 후보가 11년 전 초선 의원일 때 구두발로 보좌진 정강이를 폭행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김 후보는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이 폭행 의혹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김 후보의 해명에 대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해명 자체가 오히려 표를 떨어뜨리는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미숙함과 불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글쎄 폭행 논란을 미숙함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불찰이라는 것은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서 보통은 감독자가 사실 실무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쓰는 말인 것이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불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부분은 저는 왜 저런 단어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폭행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고 한 것도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오히려 그냥 그 직설적인 사과가 낫지 않겠는가. 폭행했으면 폭행했다. 아니면 안 했다. 그다음 내가 참 그때 이 감정적 대응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김 후보의 해명을 두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고 폭행의 본질을 흐렸다는 건데 일단 민주당은 추가 검증은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전향한 인사들이 과거가 파묘되는 거 이렇게 이해운 전 의원도 그렇고 달갑지만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행동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정당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본인이 탈당했다가 복당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김용남 후보도 오전에 인터뷰에서 조금 본인이 좀 부족한 사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에 다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사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과가 단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피해자에게 다시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의 그 주의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잘못된 것은 누가 해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성, 사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김용남 후보 25%,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20%,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6% 등 이 후보 3명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이 조국혁신당도 이제 바로 반응한 거 보니까 이번 판세 그리고 범진보 단일화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평택을 지역은 진보 진영, 그러니까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진보 지정의 단일화는 좀 쉽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울산 지역에서 이미 이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네. 실제 민주당과죠. 그래서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가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보수 진영끼리의 단일화다. 자유와 혁신 쪽의 황교안 대표와 저희 유이동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막판에 판세에 미칠 가장 큰 그 요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